그래, 다다 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조합까지 해버리죠. 아니 왜 그래 너 너무 잘 사실 우리가 국어적인 능력만 중3, 현 중3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조금만 더 높았다라면 오늘 경우에서 끝이야.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현 중3보다 조금 더 뛰어나면 되거든?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 중3, 현 중3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져? 조금이면 돼. 진짜 조금.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기 한 번에 못 가. 기본적인 용어 설명만 하고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면 한 번에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문제랑 매칭을 시키려면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호에서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순열하고 수요일날 조합하고 금요일날 행렬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보고 경호회수 단원에서 오늘 경호회수는 딱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뒤에 있는 원스텝 문제까지 다 풀 거야. 투스텝은 빼고 가더라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2학년 2학기 수준에 나와 있는 경호회수긴 하지만 내용 자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법들 자체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볼 거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풀어야 하는 방법들 하나씩 풀면서 어떻게 풀어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 숙제할 때 그 방법 이용해서 문제들 풀어봐.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한 거부터 얘기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경호회수라는 단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경호회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떠올리는 건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경호회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지수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 가지수 찾기. 확인됐습니까? 몇 가지가 나올 거냐 가지수 찾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안경 쓰신 분들 안경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경 새로 맞추기 시작하면 안경테부터 고르기 시작하지. 그럼 안경테 종류 쫙 깔려있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되게 조그맣고 혹은 되게 안경테가 몇 개 없는데 가면은 한 7, 8개 정도 안경테 놓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 공짜로 해줄게.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안경테를 7개가 이렇게 놓여있어.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경우의 수라는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조건 하에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제시해 주는 거.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건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현재 처한 상황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황. 이 사건이라는 거를 상황으로 분류를 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약간의 국어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안경을 하나 맞출 거야. 몇 가지 사건이 합쳐져 있는 걸까?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까? 2가지 상황이야. 왜? 그렇지. 안경테와 안경알 2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경테를 고르는 상황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안경알을 고르는 선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면 2가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왜냐? 안경알의 종류를 고르겠지? 안경알에 들어가는 도수도 맞춰야 되지.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깊게 딥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각각의 상황별로 분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국어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자, 또 상황을 바꿔보자. 내가 지금부터 외출을 하고 싶어. 외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외출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러면 옷을 입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몇 가지 상황이 겹쳐져 있는 걸까? 2가지? 왜? 그래. 티랑 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좀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 몇 가지 상황이 있어? 3가지. 아니지. 속옷도 입어야지. 그리고 위에 입고 아래도 입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현재 겨울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속옷 입고 티 입고 바지 입으면 끝이야? 그럼 죽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외투도 또 걸쳐야 되지. 그러니까 딥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황들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것을 문제 유형별로 잘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하나씩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우의 수 문제를 처음 딱 보게 됐을 때 이 상황, 즉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몇 가지 사건이 합쳐져 있는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럼 문제를 풀었을 때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아무리 산수를 잘한다고 해도 안 나와. 근데 한 가지 또 있어. 상황 파악은 정말로 잘해. 근데 곱하기 더하기 같은 산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계산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산수 단원이야. 종합산수 단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줘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원래 사건 말고도 몇 가지 용어들을 더 정리해야 되거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들어가서 해. 지금은 그냥 사건 자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 이 상황에 맞춰서 가지수를 찾아내줘야 되는 거야. 확인됐지? 그게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에 대한 얘기도 같이 엮어서 해줘야 돼.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계산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뭐냐? 더할래? 아니, 곱할래.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곱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곱의 곱칙,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문장을 읽고 해석해서 더할래 곱할래를 결정해도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외워놓고 풀어도 괜찮아.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합의 법칙, 더하게 되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안경을 고를 거야. 안경을 R과 T를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서 맞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R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 T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결국에 안경 하나를 맞추기 위해선 R이 필요하지. T도 필요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둘 다 필요하지. 이렇게 둘 다 필요한 상황, 즉 모두 필요한 상황, 둘 다 필요한 상황 자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 거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필요한 상황,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으로 계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즉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문장을 읽어도 이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 뭘 하면 되느냐?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상황 자체는 또는 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보이면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 중간에 또는 이라는 말이 보이면. 사건과 사건이 또는으로 엮여 있다라면. 확인됩니까? 그리고 곱의 법칙은 그러면 이고 라는 말이 보였을 때, 혹은 그리고 라는 말이 보였을 때. 그러면 선생님 또는 말고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는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이거나 라는 표현도 있어. 뭐뭐이거나. 확인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또는이나 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A 이거나 B다. 그리고 이고에서는 A 이고 B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럼 이걸 영어 단어로 바꿔볼까? 이거나 무슨 뜻이야? 오, 이고 무슨 뜻이야? 응? 다시. 그렇지. and.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보였을 때 우리는 더할래 곱할래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를 중학교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곱의 법칙이라는 녀석을 동시에 발생했을 때 곱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은 동시에라는 표현이 선생님도 계속 문제 설명하다가 자주 쓰게 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동시에라는 말이 좀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이고, 그리고, 혹은 또는 이거나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면 둘 다 필요하냐, 둘 중 하나만 필요하냐, 요 정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거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법을 알았으니까 세 번째 뭘 하게 될 거냐?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계산도 다 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 도구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냥 단순하게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서 계산을 해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거야.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도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얘기지. 가지수를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 혹은 되게 복잡한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풀이 도구는 무엇이냐? 수영도라고 부르는 거야. 수영도. 수영도가 뭐지? 들어본 적 없어? 들어본 적 있지? 있다. 없어? 네. 너 없어? 넌 배웠잖아. 경호사 했었잖아. 여기 안 배웠어요. 경호사 안 했어? 야, 그장 안 했어? 2학년 때 중학교 때 한 거면 중학교 때 수영도 했는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안 했어? 이런, 씨. 알았어. 그럼 또 얘기해 줄게. 수영도라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라는 얘기야.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당시에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눌래. 와. 이렇게 생긴 문제 본 적 있지? 네. 나눠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사색으로 색칠을 할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색칠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지 않는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는 게 가능해. 확인돼요? 이런 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그림은 되게 단순화 시켜놓은 거야.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랑 어디밖에 없냐? B랑 D.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상황 자체를 2가지 상황으로 나눠놓고 보는 거야. 첫 번째 어떤 상황이야? BD가 같은 상황일 때, 같은 색일 때. 두 번째, BD가 다른 색일 때. 확인돼요? 그렇게만 나눠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보자. 자,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영역 어디랑 어디겠어? AC가 같은 색이어도 되지. BD가 같은 색이어도 되지. 혹은 AC, BD가 다 같은 색이어도 되지. 그러면 상황이 어때? 되게 다양한 상황이 나오겠지? 첫 번째 상황, AC가 같은 색, BD는 다른 색. 두 번째 상황, AC는 다른 색, BD는 같은 색. 세 번째 상황, AC 같은 색, BD가 같은 색.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3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겠냐? 네.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칠을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수영도라는 녀석이야. 그럼 수영도를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그림 안에서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봐. 어디 칠해야 되지? A, B, C, D 칠해야 되지? 자, 어디부터 칠해볼까? 편하게 니네 칠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먼저 정하면 돼. 확인돼요?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자고.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숫자를 적을 거야. 경우의 수를 찾겠다는 얘기야.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 몇 가지일까? 그래, 그럼 여기다가 4라고 적으면 돼. 확인돼요? 그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줘. 다음에 B 칠할 거야 라는 의미야.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래, A에 칠한 색이랑 같은 색이 칠해지면 안 되니까 3가지 칠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 C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래, C도 여전히 이웃한 애들밖에 없으니까 2가지 색깔을 칠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D에 칠할 수 있는 게 B랑 같은 색이 돼도 되지. B랑 다른 색이 돼도 되지. 상황이 벌어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눠보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나누면 돼? B하고 같은 색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B하고 다른 색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확인돼요? 그럼 B하고 같은 색이면 몇 가지 나오겠어? 1가지밖에 안 돼. 왜? B랑 무조건 같은 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B가 3가지라고 해서 여기다 3가지를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마지막. B랑 다른 색이면. 얘는 원래대로면 A와 C랑 다른 색이어야 되지. 근데 얘도 달라야 되지. 3가지랑 달라야 되지. 3가지 색을 썼단 얘기잖아. 몇 개 남아? 하나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그리는 게 수영도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다 필요한 거지.
곱하면 돼. 이렇게 쭉. 그러면 4, 3, 2, 1을 곱했어. 몇 가지? 24가지. 다시 4, 3, 2, 1을 곱했어. 24가지. 그러면 이제 이 24와 이 24를 더할래 곱할래도 결정해야 되지. 얘네 둘 다 필요하냐? 얘가 돼도 상관없고 얘가 돼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제 24에다 24를 더한 48가지 경우가 돼요.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수용도로 그려보자. 자, 똑같이 A, B, C, D 순으로 칠할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럼 똑같이 4라고 적겠지? 자, 선으로 이어놓고 B는 3가지. 자, 그 다음 C에는 C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A랑 같은 색이 돼도 되지. 다른 색이 돼도 되지. 나눠야지. C에서부터. 즉 여기서 A랑 같은 색이 돼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A랑 다른 색이 돼도 상관없지. 그럼 A랑 같은 색이면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한 가지. 그 다음에 A랑 다른 색이면 얘랑 둘 다 달라야 되지. 그럼 4가지 중에 우린 2가지 색을 썼다는 얘기잖아. 몇 개 남아? 그래, 여기 2가지가 돼야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부터 따라가는 거야. A랑 같은 색에다 B를 칠했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림에다가 칠해 놓는 거야. A랑 C랑 같은 색이었어. B는 전혀 다른 색이야. 우리 몇 가지 색깔 썼어? 2가지 썼지? 그럼 마지막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나눠봐야 되겠지. B랑 같을 거냐, B랑 다를 거냐. 맞지? 근데 맨 마지막 칸은 안 나눠도 상관없어. 왜? 이 뒤로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 없어? 마지막 칸 칠하고 나면 없지?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따져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빨간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3가지. 이해돼요? 여기서는 내가 일부러 니네 가르쳐주려고 나누는 거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원래는 마지막 칸은 안 나눠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럼 따라가 보자. 이번엔 여기야. A가 다른 색이야. 그러면 C에다가 다른 색깔 칠했지? 다른 색깔 이런 거 칠했다고 쳐.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빨강 돼야 안 돼? 파랑 안 되지? 2가지 색깔 안 되는 거지? 몇 가지 색깔 남아? 여기 2가지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럼 자, 또 곱해야지. 4, 3, 1, 3을 곱할 거야. 얼마야? 36. 4, 3, 2, 2를 곱할 거야. 얼마야? 48. 그러면 2개 뭐 할 거야? 더해서 84.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그리는 게 첫 번째 풀이도구 수영도야. 이 수영도는 익숙해져야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색칠하는 거 외에는 수영도를 사용할 수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색칠하는 거 외에도 수영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되게 넓어. 어떤 때도 사용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더할래 곱할래로 계산이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 그때 그냥 다 수영도로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쓰면 돼. 확인됩니까? 다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써보는 거야.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도구 수영도야. 이 수영도에 대한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숙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너 뭐해? 네. 너 뭐하냐니까 뭘 내야. 너 뭐하냐고. 집에 보고 있었어요. 전주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할 수 있겠냐? 또 대답만 해놓고 또 연습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뜨거워요. 어쩌라고. 기다려주세요. 싫어. 자리를 옮겨. 왜 굳이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에 앉아갖고 그러고 있는 거야. 민성이 가방이랑 자리 바꿔.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도구 수영도 여기까지 확인됐지? 근데 사실 내가 풀이도구라고 해서 첫 번째 수영도라고 이름 붙이고 마치 몇 가지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다 기초 산수로 여러분들이 산수하면 돼. 저기 앉았다고 춥다고 사실 쳐서 죽일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수영도 그리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하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혹시나 수영도 말고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다라면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두 번째, 이 경우의 수의 계산이 왜 필요한 걸까? 이 계산법, 더하거나 곱하는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왜 굳이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배울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안경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본다고 해보자고. 안경알을 맞추는 경우 3가지, 안경테를 맞추는 경우 4가지. 그러면 총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였지. 사실 그 12가지 다 직접 나열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안경알 A, B, C랑 안경테 1, 2, 3, 4번으로 순서상 만들어서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개수 세면 되잖아. 근데 그게 12가지니까 나열하는 게 가능한 거지, 경우의 수가 만약에 아까처럼 84가지였으면 살짝 부담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수라는 녀석의 목적은 직접 나열하기 싫어서야. 직접 나열하지 않고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한지를 빠르게 계산해내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때? 문제가 해석이 안 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그럼 당연히 안 되잖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럴 때는 무조건 직접 나열하는 거야. 수영도까지도 동원을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럼 그때는 그냥 직접 나열을 하는 거다. 확인되니? 그래서 이 직접 나열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할 때. 부정방정식 혹은 부등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해를 딱딱딱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 막 그런 거 있었지. 그런 경우 말고 그냥 미지수만 겁나게 많은 형태들. 예를 들면 이런 거. 단 x랑 y랑 z는 자연수.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와있는 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형태들도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확통을 배우잖아? 이거 공식으로 풀어. 가면 공식으로 풀어. 근데 그것까지 공식을 배우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경우의 수를 건너뛰어서 추가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공식을 몇 가지를 더 배워야 되거든? 근데 그 공식이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 그래서 이런 방정식 문제 나오면 어떻게? 직접 나열하는 쪽으로 따라가자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x, y, z가 들어갈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래. 우리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규칙이라는 게 발견이 되냐?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다 조사하고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조사하고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조사를 다 해서 그것들 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서 또 막 확인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땐 뭐 하면 돼? 직접 나열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어차피 자연수란 조건 나왔잖아. 그러면 그나마 하나의 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x가 제일 작지. 여기다가 숫자 넣기 시작하면 큰 녀석들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숫자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냥 익숙하게 풀었던 방법은 뭐냐면 항상 큰 수부터 맞추는 거였어. 예를 들어 동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5,700원을 내가 내야 돼. 그럼 니네 100원짜리 몇 개 있는지부터 뒤질 거냐? 1,000원짜리 몇 개 있는지 혹은 5,000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뒤지고서 그거 금액 맞추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동전으로 맞추고 이렇게 단위를 내려가면서 맞추게 되잖아. 똑같아. 큰 숫자부터 맞춰 나가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큰 숫자부터 맞추면 여기부터 맞추면 되지. Z에 최소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 Z가 1일 때 나머지 숫자들을 맞춰보는 거야. 그럼 Z가 1이면 Y가 1도 되고 2도 되지. 확인돼요? 그러면 Z가 1이면 3, Y가 1이면 2, 두 개 더면 5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무조건 뭐야? 2. 얘가 2가 되면은 여기 4, 3이니까 여기가 0 돼야 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이거는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로 만들 수 있는 건 끝났잖아. 그럼 이제 얘가 2로 올라가 보는 거지. 그럼 2로 올라가면 여기 6이지? 1이 남았잖아. 여기 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럼 몇 가지 나오게 되는 거야?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맞춰 나가는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부등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이 만들면 돼. 자, Z가 1이야.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일단 1부터 넣어볼까?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야? 5지.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4까지 가능하겠네. 자, 다시 Z가 1이야. 그럼 Y가 2로 이제 늘려도 되겠지?
그러면 3에다가 4 더하니까 7이지. 그러면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럼 다시 얘가 1이야. 얘가 3으로 늘었어. 그러면 얘 3에다가 6 더하니까 9지. 여기 들어갈 수는 진짜 있어 없어? 그럼 여기는 안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러면 Z가 1일 때 Y를 키워봤잖아.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지? 그럼 이때 다시 Z를 2로 올리는 거야. 더 안 늘어나니까. 그럼 이미 6이지? Y에 1 들어갔어. 8 됐지? 그럼 여기 1밖에 안 되지. 다시 여기 2에 여기 2로 늘렸어. 그러면 4에다가 6 더하는 거잖아. 이미 10이네? 안 되겠지? 그럼 또 안 되겠구나. 아, 그러면 더 이상 늘리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럼 얘가 3일 때도 이제 확인해야지. 3이 됐더니 9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다 없겠구나.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찾으면 여기서 4가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1가지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들 중에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찾는 거야. 원래는 이걸 직접 나열하지 않고 중복 조합을 통해서 찾게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리 조합도 안 배웠는데 중복 조합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직접 나열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은 직접 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인 경우에서 계산을 해보고 안 되면 수형도 그려보고 그래도 안 된다? 나열하자. 단계별로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풀이 도구는 2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줄 거야. 정확히 말하면 3가지가 맞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더하거나 곱하는 걸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안 되게 됐을 때 우리가 수형도를 그릴 거야. 수형도는 아까 그리는 거 보여줬지? 연습해야 돼. 그리고 이거조차 안 되면 직접 나열해서 우리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적으로 우리는 특수한 문제 유형 하나를 좀 살펴보고 가야 되거든. 특수 문제. 자, 뭐냐면 2가지 상황을 줄 거야. 무슨 상황이냐면 문제를 이제 막 읽다 보면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라는 말이 나오고, 지불하는 그렇지, 금액의 수. 정확히 말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될 거야. 이 2가지가 나오게 돼. 자, 우리는 국어적인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랬지? 구분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차이일까? 지불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야, 장난하냐? 무조건 올리 캐시다, 이씨. 동전이랑 지폐로 지불을 할 거냐? 어쨌든 대충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0원짜리 100개로 내면 얼마야? 1,000원이지. 100원짜리 10개로 내면 얼마야? 1,000원이지. 자, 그러면 생각해. 10원짜리 10개로 1,000원을 내는 경우랑 100원짜리 10개로 1,000원을 내는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 그게 상황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라라고 얘기하잖아? 어차피 둘 다 같은 1,000원이지. 같은 경우로 취급이야. 지불하는 방법으로 찾아라 하면은 다른 경우가 돼. 확인됩니까? 이렇게 둘의 차이가 생겨버려.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써줄게.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10원짜리 동전을 10원짜리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다.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있을래? 5개?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있니? 싫은데? 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 몇 개 있니? 10개? 일단 그럼 꺼내나 봐. 3개만 하자. 많아지면 힘드니까. 이렇게 있어. 확인됐니?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 지불 방법이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자.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일단 지불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는 금액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지. 내가 낼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해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생각해도 돼. 즉, 세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네. 그럼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택진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뭘?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 네가 지금부터 삥을 뜯길 거거든? 100원짜리를 뜯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100원이요? 딱 뭐? 100원? 딱 100원 있으면 그 몇 가지가 있겠냐고. 100원짜리 너 주머니에 5개 있어. 네. 야, 100원짜리 내놔. 네. 그럼 너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겠지. 네. 어떻게 줄래? 몇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을까? 궁금할래. 여러 가지. 안 줘도 되겠지. 하나 줘도 되지.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 줄 수 있어? 아니요. 5개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다? 6가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6가지야. 확인됐니? 그러면 5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가지. 너 이해 돼, 안 돼? 솔직히 말해. 돼요. 너 그럼 네가 얘기해봐.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손가락으로 세 이 새끼야, 빨리. 말로 하면서 세 이 새끼야. 뭐 손가락만 접으면 다냐? 안 줄 거고 어. 줄 거고 아이, 그러니까 몇 개 줄 거냐고, 이 새끼야, 몇 개. 한 개, 그 다음, 2개, 3개, 4가지. 그래, 4가지.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보자. 3가지 상황이 다 벌어졌지. 셋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하는 거야. 돈을 지불할 거야. 우리 지금부터 낼 거야. 그러면 3개가 다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겠지? 선생님, 저는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물건 샀으니까 100원짜리 5개만 내면 나머지 안 내도 되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 5개 냈지? 빵개 내면 되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곱하기로 우리는 계산을 해서 찾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야? 그래, 48가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돼요? 이렇게 찾아내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자, 근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내. 아무것도 안 내. 아무것도 안 내.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빵원 냈다는 얘기잖아. 훔친 거밖에 더 되니? 그러니까 빵원 내는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겠어?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뺀다. 이게 이 하나 빠지는 게 뭐야? 문제를 읽었을 때 0원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즉 0원을 내는 경우. 이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총 47가지가 정답이에요 라고 찾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지불 금액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이 문제. 그때 당시에 이거 했을 때 이거 전부 다 나열했어. 이게 직접 나열이야. 근데 나열하면 힘들겠냐? 안 힘들겠냐? 힘들지. 위의 방법을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간의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 잘 봐라. 가장 낮은 단위가 누구니 지금? 100원이지. 100원짜리 5개 우리 준비돼 있지. 100원짜리를 다 모으면 500원으로 환전돼야 되지. 환전이 되지. 이럴 때는 이 500원을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꿔줘. 확인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100원짜리가 몇 개로 바뀌는 거니? 그렇죠. 10개가 된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다음번 작은 단위는 원래 바꾸기 전에 500원이 한 개 있는 거지. 얘를 모아서 10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지. 그러면 1000원짜리는 환전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1000원짜리 몇 개? 3개. 요렇게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로 바꿔놓고 나서 지불 방법 찾듯이 똑같이 하면 돼. 자,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11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짓수 셀 때 손가락으로 일일이 세는 건 이제 졸업이야. 10개가 준비돼 있지. 그러면 1개부터 10개까지 낼 수 있잖아. 그리고 안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플러스 되겠구나. 그래서 11가지겠구나. 마찬가지 1000원짜리 3개지. 3가지 방법으로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그러니까 4가지. 그래서 2개 곱하면 바로 44. 근데 빵원 내는 경우는 똑같이 제외를 시키겠지? 그러니까 또 하나 빼서 43.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니네가 직접 43가지를 다 나열하면서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환전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진짜로 43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지불 금액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100원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있지? 200원 3, 4, 5, 6, 7, 8, 9, 10 1000원까지 지불 다 되지? 맞아? 그러면 일단 1000원까지는 문제 없어. 그 다음에 1100원 되지? 뭐 얘 하나 쓰고 하나 쓰면 되잖아. 1200, 1300 해서 2000원까지 문제 있어 없어? 없지? 2000원까지 문제 없고. 그럼 2100원 되지? 2100원. 그럼 쭉 해서 3000원까지도 문제 없겠지? 그럼 3100원 되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3100원 가능하고 3200원, 3300원, 3300원 해서 4000원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쭉 가서 얼마까지 돼? 4000원까지 가능하겠네. 그럼 이거 몇 가지야? 40가지네? 맞지? 어? 다른데? 응? 다른데? 지금 우리한테 준비된 금액은 3,000원에 3,500원에 4,000원이잖아. 그래서 돈을 다 내는 걸 봤더니 총 4,000원까지밖에 지불을 못해서 40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대로라면 100원짜리 10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1가지 1,000원짜리 3개니까 4가지 곱해서 44 빵원 내는 경우 빼서 43가지로 나왔잖아. 무슨 차이가 생긴 걸까? 다시 쟤네만 1000원짜리만 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1000원짜리만 3장 내도 3,000원 되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격에서 더 많잖아. 맞지? 왜 더 많은 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직접 나열한 거랑 이렇게 했더니 차이가 생긴 걸까? 환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지금 얘 바꿨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맞췄지. 맞지?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근데 생각해봐. 제일 낮은 단위를 이미 바꿔줬지. 그럼 동전은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대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따졌어야지.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되니? 그러면 1,000원, 100원짜리 10개로 1,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한 번에 환전이 더 거쳐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얼마가 1,000원짜리 3개도 100원짜리 바꾸면 되지. 100원짜리 몇 개로 바뀌어? 30개로 바뀌지. 1,000원짜리 3개는 100원짜리 몇 개? 30개. 그러면 결국 1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몇 가지야? 41가지겠지. 근데 빵원 내는 경우 하나 빼주면 되지. 없대. 되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환전이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여서 얘 환전해 줘서 끝이 아니라 환전했지? 낮은 단위부터 환전하는 거야. 했어. 다시 모아놓은 걸 가지고 환전이 되는지 한 번 더 여부를 따져서 환전이 안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환전을 해나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렇게 맞춰라. 그래서 어쨌든 직접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의 차이점을 알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해결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 특수문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 요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의법칙, 구별법칙으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제 풀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얘기 좀 해보고 가자. 이번에 숙제할 때 이 주의점은 잘 기억해놔. 그래서 이 주의점에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꼭 풀어라. 자, 첫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 항상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 좀 잘 읽어. 만약에 문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돼. 경우의 수는 연습을 할 때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봤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 많이 잘 읽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계산을 막 하다 보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 막 풀다 보면 경우의 수만 틱틱틱 적어서 계산하고 정답 찾고 이렇게 넘어갈 거야. 예를 들어 아까 안경을 맞추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안경테 4, 안경알 3이었지. 그러면 그냥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풀이하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건 있지, 사건, 상황. 사건과 경우의 수를 모두 좀 표기를 해. 문제 풀 때. 귀찮더라도. 모두 표기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틀렸는지 본인 스스로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 그냥 4 곱하기 3은 12 딱 했는데 만약에 그게 틀렸어. 어디서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은 시간이 지났어.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 문제 푼 걸 다시 봤는데 4 곱하기 3은 12. 3이 아니라 5였네. 그럼 도대체 저 3이 뭐였길래 난 3이라고 찾았지? 한참 또 헤맨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나는 어떠한 경우의 수가 3 이렇게 적어놨으면 아 이거 찾는 거 내가 틀렸구나. 왜 틀렸는지 내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사건과 경우의 수를 모두 표기하면서 문제를 풀어. 그래야 여러분들 오답을 줄이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야. 확인됐죠? 이 두 가지만 제발 부탁이니까 꼭 지켜줘.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실전으로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어디로 가볼 거냐? 224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 1번 문제를 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1번 유형을 먼저 문제를 잘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거나 홀수인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나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 이거나. 즉 뭐냐? 6의 약수이거나 그 다음에 홀수라고 나왔잖아. 맞지? 즉 우리는 6의 약수이거나 홀수야. 다시 말하면 A이거나 B잖아. 그러면 A와 B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6의 약수를 일단 찾아. 6의 약수 땡땡 하고 찾는 거야. 그럼 누구야? 2, 3, 6. 맞죠? 자, 그 다음 다시 홀수 땡땡 찾는 거야. 누구야? 그렇지. 그럼 이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거나니까 우리는 분명히 4 더하기 3을 해서 7이다 라고 찾으면 문제성도 나오겠지? 나오겠지? 이유가 뭘까? 같은 거. 그렇지. 겹치는 애가 등장했지? 그래서 겹치는 애가 있는 점인지를 더할 때는 꼭 생각을 해줘야 돼. 확인됩니까? 누가 겹쳤어? 1이 여기도 있고 여기 3이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2개 더했지? 겹치는 것만 개수를 세서 빼주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은 몇 가지가 돼? 그래,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 저는 겹치는 거 이렇게 찾아서 빼는 거 자신이 없는데요? 하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를 찾지 마. 그냥 이렇게 나열했지? 이거 합쳐서 6의 약수이거나 홀수인 애를 다 써봐. 그러면 1, 2, 3, 5, 6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그냥 바로 경우의 수 찾아서 5가지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찾아라.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옆으로 밑으로 와서 기본 유형 2번.
또 보는 거야. x, y에 대해서 두 분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찾아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뭘까? 정답, 두 자연수야.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 두 개의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이거 순서쌍 무진장 많이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두 자연수라는 말 때문에 순서쌍의 개수가 적어졌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나열해야 돼. 그럼 직접 나열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x랑 y에다가 지금부터 숫자를 나열할 거지? x에 먼저 집어넣어. 1부터. 제일 작은 애부터.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3까지. 자, 다시 x 2가 들어가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부터 2까지. x가 3이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밖에 안 되지. 4가 돼버리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로는 찾을 필요가 없겠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 찾는 거야. 몇 가지야?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는 x가 1이지. 1가지야. 1에서부터 3까지 몇 가지? 3가지지. x랑 y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3이 된 거야.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찾았어. 그러면 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돼, 안 돼? 되지. 뭐든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 있는 3과 2와 1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래, 당연히 더해서 정답은 얼마? 6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요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기본 문제 4번으로 바로 가자. 3번은 니네가 해. 자, 기본 4번. 자, 지금 보니까 문제를 쭉 읽어보면 뭐야?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봐. A에서 C까지 가고 싶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A에서 C까지 바로 갈 수 있지. 아니면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갈 수 있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건들을 나눠버리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선이 보여? 2개의 선이 보이지? 3개의 선이 보여? 2개의 선이 보여?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 가는 거 찾으라는데 왜 B까지래? B까지라고 그랬어. C까지라 그랬는데? B까지라. A에서 C까지 가는데 몇 가지? 그럼 여기다 그냥 2라고 이렇게 적으면 돼. 확인됐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첫 번째는 2가지.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3가지. B에서 C는? 2가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거랑 B에서 C까지 가는 거랑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대답을 하라고, 이 새끼야.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온 경우의 수 2와 6을 다시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야? 8.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지금 내가 되게 쉬운 문제들 가지고 쉽네 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봐. 풀어야 하는 과정 자체를 내가 지금 일일이 다 쓰고 있잖아. 니네 이렇게 풀으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풀 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5번. 직접 해. 필수 문제 6번으로 가자. 이거 아까 해봤던 문제 아니야? 응, 직접 해. 자, 넘겨. 필수 문제 7번. 다시 해봐. 직접 해. 필수 문제 7번의 별표. 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여기서 나와. 너무 뒤에 넣네. 단순하게 그냥 문제풀이 하는 것도 기본 문제 1번에서부터 함정아니나 함정이 파져.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 기본 문제 1번 아까 풀었던 거 있지? 그거 3 더하기 4에서 그냥 7이라고 썼을 거야. 근데 교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이는 건데 이 7번도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별 봐봐. 새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고 나와 있지? 야, 그러면 결국에는
주사위 던져서 1부터 6까지 나올 거거든? 그것들 중에 순서상 알아서 조합해서 무조건 짝수만 만들어내면 돼. 3개 곱해서. 확인되니?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잖아. 각각의 주사위에 A, B, C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확인되니? 그럼 일단 사건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상황부터 만들어 보는 거야. 짝수가 나오고 싶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짝짝짝 곱하면 되지 않냐?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짝, 짝, 홀 곱해도 되지. 맞아? 또 세 번째 짝, 홀, 짝. 벌써 짜증나기 시작했어. 네 번째 홀짝 홀. 아니지, 홀짝짝이지. 깜짝아. 다섯 번째 짝홀홀. 여섯 번째 홀짝홀. 일곱 번째 홀홀짝. 그럼 7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7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힘들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아,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써놓진 않았지만 7번째 상황까지 나열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홀짝 무시하고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A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짝 아니면 홀이지. 즉 A는 2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거야. B도 어때? 2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 C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8가지야. 그 중에 우리는 7가지를 찾았던 거야. 확인되냐 안 되니? 되지?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야?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 8가지 중에 7가지를 따로 찾느니 그 내가 찾지 않아야 될 하나를 찾아서 제외시켜버리면 되잖아. 그럼 7가지만 남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즉 지금 같은 문제에서 써먹기 좋은 개념인 여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지. 들어봤지? 여사건. 무슨 사건이야 이거? A를 제외가 무슨 사건이야? 제외하고 그래, 제외하고 뭐뭐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기서 또 일어난다고 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있다 소리 하면 죽는다. 네.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살짝 재밌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잘 보잖아.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럼 남은 그 한 가지, 우리가 찾자는 한 가지는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거겠니?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찾고자 했던 바가 뭐였냐면 세 수의 곱이 욕할 뻔해. 이거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혼잣말 했는데 세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찾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은 다음에 그 모든 경우, 8가지 경우였잖아, 맞지? 그 모든 경우에서 세 수의 곱이 원래대로라면 짝수가 아닌 경우를 빼야 되거든? 짝수가 아니면 당연히 무슨 수겠어? 그래서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게 만든 거야. 확인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여사건을 써먹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여사건을 써먹는 게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고. 다시 주사위를 2개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A 주사위가 짝 아니면 홀, B 주사위도 짝 아니면 홀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4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라 하면은 짝짝, 짝홀, 홀짝 3가지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또 다 찾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에서 홀홀이 나와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서 빼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여사건이라는 녀석을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지만 써먹으면 계산이 편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지? 자, 주사위 A, B, C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일단 A 주사위 던지면 짝수, 홀수 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되겠지. B 주사위도 6가지, C 주사위도 6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그렇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두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 3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3가지, 마지막 주사위도 3가지 되겠지? 몇 가지야? 3, 3은 9 아니고? 27. 확인돼요? 그럼 이제 그냥 바로 우리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 세 번째. 짝수가 나오는 경우,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216에서 빼기 27을 해서 얼마야? 189가지.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우리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 세수의 곱이 짝수. 아까 우리가 7가지 경우를 나열을 해봤는데 내가 이걸 지금 다 지웠거든?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시켰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봐. 짝수는 누구의 배수니? 2의 배수지. 저 새끼 짝수가 뭔지 모른다 저거. 아, 나 씨. 짝수는 2의 배수지. 그러면 짝수가 곱해서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일단 2 하나만 무조건 끼면 짝수 아니냐? 맞지? 다시 말하면 짝수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순간 곱하게 되면 무조건 짝수야. 맞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수의 곱이 짝수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세 주사위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놔. 세 주사위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 두 개가 같은 표현이야. 선생님. 영은 짝수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대로면 짝수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지만 정수 단위까지 확대를 하면 홀짝 교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0도 짝수로 취급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1도 홀수로 취급해서 계산을 하기는 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짝수와 홀수는 자연수의 범주에서만 통용이 되는 개념. 적었습니까? 세 주사위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6건이라는 녀석을 써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그 말에서 나와.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혹은 이거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때는 무조건 6건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세수의 곱이 짝수라고 나왔지.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 없지. 근데 얘를 생각을 하고 약간의 국어 실력을 더해서 해석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와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걸 알잖아. 이렇게 찾아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6건 문제구나 라고 접근이 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볼까? 12번. 자, ABC를 더한 거랑 XY를 곱한 거, X 더하기 Y를 곱한 거 더하기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을 전개하였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으래. 맞니? 어떻게 풀래? 직접 전개할래?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 게 항들이 지금 몇 개가 보여? 항이 몇 개야? 몇 개야? 왜 말이 대답이 없어? 항이 몇 개야? 2개. 더하기로 묶인 거 더하기 앞에가 전체가 항 하나, 두 번째 뒤에 있는 게 항 하나. 그럼 앞에 쪽을 보잖아? 그럼 ABC를 더한 식하고 XY를 더한 식이 나와 있지? 문자의 종류가 ABC와 XY 서로 다른 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마찬가지로 더하기 뒤쪽을 보면은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이지? 앞에 있는 항하고 겹치는 문자가 있니? 없지? 겹치는 문자 없지? 이럴 때는 그냥 문자의 종류가 몇 개냐를 세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더하기 앞에 쪽을 보잖아?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여기다가 X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잖아. 얘 전개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항이 몇 개 있지? 3개 있지. 여기에 항이 몇 개 있지? 2개 있지. 같은 문자 없지? 그러면 이 3개가 하나씩 분배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항들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 3개와 얘 2개가 서로 만나서 6가지 종류의 항이 만들어집니다라고 그냥 바로 분석해도 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뒤에 있는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 보이지? 얘를 다시 쓰면 P 플러스 Q의 P 플러스 Q지? 이번에는 문자가 어때? 같네? 맞지?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얘도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지? 그러니까 그냥 2 곱하기 2예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실제로 전개하면 어때? 중복되는 애가 나오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똑같지? 그러니까 같은 걸 빼주면 된다. 이렇게 원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같은 걸 빼는 게 결국에는 전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식이 복잡해지면?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자가 겹치면 그때는 그냥 전개해. 그게 빨라. 또 전개하라고 했다고 또 P의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의 제곱 이 지랄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곱해서 한 개, 이렇게 곱하면 한 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똑같으니까 2개, 이렇게 곱해서 3개, 이런 식으로 개수만 세라고. 그래서 여기서 3개.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로 묶여있지? 그럼 6개랑 3개 어떻게 할 거야? 더해서 몇 개? 9개. 그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좋아. 자, 필수형 8번 안 해도 되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금액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 한번 해봐. 자, 뒤로 넘어가서 필수형 9번. 약수의 개수 찾으래. 우리가 약수의 개수 어떻게 찾냐? 소인수분해 다 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다 곱했지? 야,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야. 지수에다 1을 왜 더할까? 같은 거? 아까 동전 살 때 생각해봐. 나 지금부터 택시한테 삥 뜯을 거야. 야, 너 100원짜리 몇 개 있냐? 없어요. 많아요. 많지? 몇 개나 더 줄래? 하면은 어떻게 해? 만약에 100원짜리 5개 있으면 0개부터 5개까지 줄 수 있잖아. 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 즉 지수가 5야. 2가 5번, 2의 5제곱이면 2가 5번 곱해져 있는 거지? 네. 거기서 2를 내가 약수에다가 몇 번을 갖다 쓸 거냐? 2를 0번 갖다 쓰거나 한 번 쓰거나 2번 쓰거나 최대 5번까지, 즉 2라는 녀석은 6가지 종류로 선택이 가능하지? 그래서 지수에다 1도 했던 거야. 가지수 찾을 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찾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해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확인되니? 자, 그 다음에 필수형 10번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 찾으라 그랬지? 이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갈 수 있는 방법들 싹 다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찾았지? 마찬가지로 직접 나열해서 밑에다가 화살 표현하는 데다 경우의 수 쓰면서 찾아봐라. 아시겠죠? 자, 넘겨!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유형 11번하고 유형 12번이 둘 다 똑같아. 지금처럼 색칠하는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수영도라 그랬지?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야? 수영도 그리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수영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 232쪽에 솔루션을 보잖아? 어떻게 했니? 전부 다 일일이 나열했지? 이렇게 하지 마. 경우의 수로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해서 나열해서 가지수를 하나씩 다 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하지 마. 경우의 수를 찾아.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나와 있는 풀이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잘못된 풀이냐? 아니야, 이걸 써먹을 때가 있어. 그거 예제 문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잘 봐. 학생 5명. 그리고 의자 5개. 가 있는데 각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의자들이야. 확인돼요? 근데 이 중에 2명은 자기 자리에 앉아. 벗. 3명은 자기 자리에 안 앉았어. 그러한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2개야. 일단 상황을 크게 보면 2개야. 첫 번째, 뭘 봐야 돼? 자기 자리에 앉는 2명을 찾아야 되겠지.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 뭐야?
나머지 멍청이 3명 찾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자기 자리에 못 앉는 말은 안 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 자리에 앉는 2명. 5명 중에 2명 고르라는 얘기지? 우리 아직 여기까지 안 배웠어. 이거는 뒤에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도. O 콤비네이션이.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2명을 찾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멍청이 3명 찾을 차례지. 이렇게 하자. 멍청이 3명의 이름은 ABC야. ABC야. 그러면 그 ABC라는 멍청이 3명은 원래 자기 자리가 1, 2, 3번 자리였어. 근데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대. 그러면 A가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2가지. B는 2가지. C는 2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아버리잖아?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지금부터. A는 2번, 3번 중에 앉으면 되지. 얘가 3번에 앉았어. 그 순간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아니게 된다. 한 가지로 바뀌어버리지. 맞아요?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2가지가 아니지.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직접 나열이야.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232쪽에 나와 있는 저풀이, 솔루션에 나와 있는 직접 나열한 거 있지? 그거대로 직접 나열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풀이를 써먹는 때가 있기는 해. 하지만 색칠 공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멍청이들 찾을 때만 쓰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자. 만들어 보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일단 2번에 앉아도 되지? 아니면 3번에 앉아도 되지? 일단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다 적어놔. 그럼 자, 일단 2번 자리 매진이야.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번 아니면 3번. 그럼 화살표 똑같이 해. 1번하고 3번 이렇게. 그럼 2, 1번 앉았어. 얘 여기는 무조건 3번이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2, 3번 앉았어. 여기 무조건 1번이지. 얘는 돼, 안 돼? 돼. 되는 것만 체크하는 거야. 자, 다시 3번 앉았어. 그럼 B는 무조건 몇 번이야? 1번밖에 안 되잖아. 2번은 자기 자리니까. 그러면 C는 무조건 몇 번이야? 그래, 남은 자리 2번밖에 없으니까. 이거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래, 멍청이 3명이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가 2가지가 되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 이거 10가지 나올 거거든? 그냥 이런 거다라고 정도만 알아도. 자, 그러면 결국에 만드는 경우의 수,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냐? 아니면 둘 다 있어야 되냐? 둘 다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2. 그래서 20가지 경우가 등장합니다 라고 우리는 문제 정답을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지금 우리가 못해. 밑에 요거를 찾기 위해 직접 나열하는 수영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영도 그리기가 결국에는 2가지 방법이 나온 거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수영도를 그리는 방법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보는 방법. 맞죠? 2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실제로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모의고사 혹은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야. 문제가 바뀌어. 학생 5명이지. 기초야. 6명에서 7명으로 늘어. 7명이 있고 3명이 자기 자리에 앉았고 4명이 멍청이래. 4개 나열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그때 확인 늘어나 버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있지, 요거 나열하는 거. 공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생각도 하지 마. 나열하라고. 확인됐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직접 다 나열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야 되는 건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추가시켰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제일 먼저 추가가 됐고, 그걸 좀 더 활용해 보자 했더니 이제 순열이 나오고 조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좀 더 활용해 보자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좀 더 변형해 볼까 하면서 이제 수영도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추가되는 거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영도는 공식에 가깝다기보다는 문제를 풀이하던 원시적인 방법에 가까운 방법이야. 근데 그 원시적인 방법이 오히려 가지수, 개수를 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러니 반드시 익혀둬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색칠하는 경우까지 해서 여러분들 쭉 문제들 한 번씩 다 살펴본 거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숙제 몇 쪽까지라고 그랬죠? 235쪽까지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필수 문제들까지 같이 다 풀어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